질량이 마이너스 10kg인 물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요, 10kg이 아니라 마이너스 10kg입니다. 만약 그런 게 실제로 있다면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손으로 밀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하면서 거꾸로 여러분 쪽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방정식 F는 ma에서 질량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면 단지 힘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될 뿐입니다. 그런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놀랍게도 위쪽으로 떨어지게 되죠. 제정신이 아닌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음의 질량은 SF 작가의 망상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수식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윙크를 하듯 의미심장하게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말하는 듯한 이론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반물질은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이 아닙니다. 반물질도 질량은 양수이고 최근 실험에서도 반원자에도 일반 원자와 마찬가지로 중력이 작용한다. 즉 반물질도 위가 아니라 아래로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음의 질량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만약 그런 물질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그것의 존재를 시사하는 단서는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이용하면 마치 컴퓨터 게임에서 치트키를 입력한 캐릭터처럼 물리법칙을 무시할 수 있는 거의 반칙 수준의 우주 엔진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점점 기대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질량,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선 간단한 질문부터 해볼까요? 질량이란 도대체 뭐죠? 학교에서는 보통 질량은 물질의 양이다라고 배웁니다. 세상을 작은 공 모양의 원자들이 모인 덩어리로 생각한다면 이 설명도 일리가 있죠. 공이 많을수록 질량도 커지니까요. 하지만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야기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입자는 더 이상 공이 아니라 장의 요동으로 다뤄집니다. 질량은 단순히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힉스장, 강한 상호작용,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 내부에 존재하는 결합 에너지 같은 다양한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자의 질량은 2012년에 발견된 힉스 입자가 작용하는 힉스장에 의해 완전히 결정됩니다. 하지만 양성자나 중성자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혀 다르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이들의 질량 중 99%는 양성자나 중성자 내부에서 작용하는 강한 상호작용의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힉스가 만들어내는 질량은 고작 1%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질량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관성 질량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뉴턴의 제2법칙에서 나오는 M이 바로 이거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버스 안에서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운전기사에게 사람 태우고 다닌다는 걸 잊으셨어요? 라고 외치고 싶어지는 것도 바로 이 관성 질량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중력 질량이에요. 뉴턴 역학에서는 이 두 질량의 크기가 같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 둘이 완전히 같다고 선언하고 그 가정을 이론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이처럼 두 얼굴을 가진 질량에 음의 질량이라는 양념이 더해지면 물리학은 순식간에 기묘한 세계로 빠져들게 돼요. 더 흥미로운 건 질량이 등장하는 모든 방정식에 살짝 마이너스 질량을 넣어봐도 수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계산 자체는 문제없이 성립한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수학은 이런 장난 같은 개념조차도 묵묵히 받아들여줍니다. 음의 질량은 어떻게 움직일까? 자, 몇 가지 사고 실험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실험입니다. 관성 질량은 음수, 중력 질량은 양수인 경우 이런 물체를 앞으로 밀면 오히려 뒤로 가속해버립니다. 이 유형은 아까 한번 소개했었죠. 그리고 이 물체는 중력장 안에서는 보통의 질량처럼 행동해서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하지만 바닥 위에서 손을 떼면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는 반면 음의 관성 질량 때문에 가속도는 위로 작용해서 지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주 직관을 배반하는 이상한 움직임이죠.
앞으로 밀면 뒤로 가속하고 손을 놓으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두 번째 실험. 이번엔 관성 질량은 양수, 중력 질량이 음수인 경우인데요. 이번엔 반대로 밀었을 때의 반응은 일반 물체와 같지만 중력의 관점에서는 반질량처럼 행동합니다. 그래도 결국 이 물체 역시 위쪽으로 떠오르게 되죠. 세 번째 실험입니다. 관성 질량도 중력 질량도 전부 음수인 경우예요. 이건 진짜 특이한 경우죠. 그래도 이 물체 역시 앞선 실험처럼 위로 솟구칩니다.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인 질량 두 개를 우주 공간에 나란히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의 질량은 음의 질량을 끌어당기려 하지만 음의 관성 질량 쪽은 반대 방향으로 가속해서 마치 도망치듯 멀어지죠. 반면에 음의 질량은 자신의 중력으로 양의 질량을 밀어냅니다. 그 결과 이 두 물체는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속하기 시작하고 그 가속은 상대론적인 한계가 걸릴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돌아가는 연구기관을 완성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음의 에너지, 양자 진공, 그리고 카시미르 효과. 물리학자들은 질량의 부호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수식에 등장하는 에너지에도 사실은 마이너스 부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억하시나요? 양자장 이론에서는 빈 공간이 진짜 텅 빈 건 아닙니다. 진공이란 완전한 무가 아니라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자 요동에 의해 그 안에서는 늘 가상 입자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장의 에너지도 끊임없이 출렁이고 있죠. 카시미르 효과는 이런 현상을 실제로 손에 잡힐 듯이 확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완전 도체인 금속판 두 장을 진공 속에 아주 가까이 나란히 놓으면 외부 공간에서는 모든 파장의 가상 광자들이 마치 끓어오르듯이 활발하게 튀어다닙니다. 하지만 판과 판 사이에는 파장이 긴 성분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결과 안팎의 요동 차이가 진공 압력을 만들어내고 두 판은 서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현상을 수식으로 해석하면 판 사이의 영역은 바깥 진공보다 에너지가 낮은 일종의 음의 에너지 상태로 설명됩니다. 물론 이것을 두고 진짜 음의 질량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건 장의 에너지가 기준점인 제로에 비해 마치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은 이런 음의 상태를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죠. 즉 음의 질량이 단순한 상상놀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는 물리적 대상이 될 수 있는 틈새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주론, 암흑에너지, 그리고 다크플루이드. 실험실의 금속판에서 시선을 우주 규모로 확장해보면 음의 에너지라는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주는 단순히 팽창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점점 속도를 높이며 가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모든 물질의 중력이 이 팽창을 막고 언젠가는 다시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뭔가가 은하들 사이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언가를 암흑에너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모델에 따르면 그것은 진공에너지가 일정한 밀도로 존재하면서 마치 음의 질량처럼 반발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좀 더 과감한 가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암흑 유체 모델은 음의 유효 질량을 가진 가상의 유체가 있다고 가정해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동시에 설명하려 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꽤나 대담한 설정이 필요하고요. 그 유체는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밀도를 유지하며 왜 사방으로 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요컨대 이런 이론들에는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물론 뉴스 기사에서는 가끔 과학자들이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을 만들었다 같은 화려한 제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식상으로 질량이 음수처럼 보이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거의 절대 영도 가까이로 냉각된 루비듐 원자의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체입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원자 하나하나는 정상적으로 양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아래에서는 그 원자들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방식이 유효 질량이 음수가 되는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책상 위에 올려둘 수 있는 이상한 물질 덩어리가 생긴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특이한 성질을 가진 하나의 모델일 뿐입니다. 워프, 웜홀, 그리고 연구기관. 여기서 잠깐 음의 질량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다라는 생각은 잠시 잊어볼게요. 그게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그걸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워프 엔진입니다. 알쿠비엘의 이론 모델에 따르면 우주선 뒤쪽의 시공간을 늘리고 앞쪽은 줄이듯 공간을 뒤틀면 국소적인 물리법칙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우주선 자체는 버블 안에서 거의 정지한 상태로 남아있고 그 버블 전체가 시공간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델에서는 종종 음의 에너지 영역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요구하는 움푹 팬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볼록하게 솟은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볼록함을 만들어주는 게 음의 질량이죠. 두 번째는 웜홀입니다. 통과 가능한 안정된 웜홀은 SF 작가들의 꿈이자 수학자들의 악몽이라고도 할 수 있죠. 특별한 지지구조 없이 이런 시공간 터널은 보통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안된 이론 중 하나가 웜홀의 목구멍 부분을 음의 에너지를 가진 물질로 둘러싸고 통로를 닫으려는 주변의 물질이나 시공간을 중력으로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런 구조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수학적으로는 그것을 명확히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세 번째는 포워드 엔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시나리오는 가장 반칙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방식, 바로 플러스 M과 마이너스 M 질량 쌍을 이용한 엔진입니다. 이건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죠. 양의 질량은 음의 질량을 끌어당기고 음의 질량은 양의 질량을 밀어냅니다. 그 결과 이 쌍은 같은 방향으로 가속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일반적인 의미의 연료 소모는 전혀 없습니다. 얼핏 보기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음의 질량은 운동량도 에너지도 마이너스 보호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가속 전후를 비교해도 전체 개의 운동량은 여전히 0으로 유지됩니다. 전체 개의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0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물리법칙을 어긴 건 아니에요.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질량 균형이 조금이라도 깨지거나 티끌이나 광자 하나에 부딪히거나 방향을 바꾸려 하기만 해도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이 구조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은 애초에 그 음의 질량 수 킬로그램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고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의 질량이나 음의 에너지는 이론적으로는 허용 가능한 개념입니다. 뉴턴 역학도 일반 상대성 이론도 그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양자 진공이나 카시미르 효과는 장의 에너지를 조작할 수 있고 조건에 따라서는 제로 이하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죠. 우주론에서는 암흑에너지나 다크플루이드 같은 가설이 제시되면서 거기서도 음의 에너지 개념이 다시 고개를 들고요. 하지만 실험에서 얻은 것은 어디까지나 음의 질량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시스템일 뿐 실제로 그 이상한 물질을 손에 넣은 건 아닙니다. 우주의 어딘가에 정말로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이 존재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신소재를 넘어서는 존재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운동이나 중력, 그리고 우주를 여행하는 방식에 대한 상식을 근본부터 바꿔놓을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음의 질량은 여전히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분명 물리법칙은 이론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상식이 이렇게 말하죠. 그건 무리야. 말도 안 돼. 그래도 예전엔 전자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생각도 말이 안 된다고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